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주, 포항 등 경북 13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6.5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주 36.2, 대구 영천이 36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던 도로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 도로를 주요 통학로로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4곳도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은 지자체가 건설업자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길목마다 도로 폐지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개발부지 안에 포함됐는데 이 길들을 모두 없애는 사업 계획안이 얼마 전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일부 도로를 그대로 둔 채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시행사 측이 인근 터를 더 사들이면서 도로를 없애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없어지면 통행권 침해와 교통 체증이 불가피한데도 구청이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시행사 편을 들었다고 반발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4차로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나온 결정이 동성안 도로는 폐도를 하되 남북간 도로는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사 측은 입주민 안전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도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주민들은 150여 미터 길이의 이 도로마저 폐쇄되면 두리봉 터널과 2호선 담티역을 오가는 차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교통 체증에 따른 불편과 사고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교 4개가 있는데 아침에 등교길이나 하굣길에 극심한 정체가 우려되고 요 뒤편에 또 생기게 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까지 예상을 하고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 도로를 주요 통학로로 이용하는 초, 중, 고등학교 4곳에서도 폐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비롯해 폐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구시가 한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인 도로와 골목을 없애는 데 주민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아 구청이 건설업자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한 끝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을 하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대기하던 순찰차가 승용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승용차는 옆 차선을 물더니 화물차에 가까이 붙었다 떨어지고 경찰이 제지하자 갓길에 멈춰섭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운전자 52살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황급히 순찰차로 되돌아와 2km가량을 추격했고 결국 A씨를 체포했습니다. 신고자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수갑이 채워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병원 이송 3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워낙 체격이 좋고 완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굉장히 어떤 격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경우는 저도 사실은 잘 못 봤거든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과 음주 여부를 조사한 한편 혹시 경찰관이 과잉 대응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조사해온 환경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풍 측이 조작을 거부하는 측정 대행업체에 돈줄을 쥐고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증거인멸도 임원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제련소의 대기 오염물질을 3년간 측정하지도 않거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낮춘 건수는 무려 1,868건이었습니다. 조작 건수 가운데 실측값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는 허용 기준의 19배, 카드뮴은 12배를 넘었고 납은 무려 60배를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굴뚝의 구멍, 즉 측정공 설치를 영풍 측에 요구하면 대금 지급은 길게는 반년씩 늦춰졌습니다. 실측값을 조작하도록 길을 들인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수수료를 이제 안 주고 결국은 이제 수수료로 운영되는 측정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인멸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영풍은 석포 제련소 창고에 숨겨둔 조작 전 실측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습니다. 여수 순천 산단의 오염치 조작 사태가 드러났던 지난 4월에는 환경총괄임원이 직접 대행업체에 증거 인멸을 지시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이제 야 이쪽도 뭐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다. 뭐 그래서 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컴퓨터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7년부터 상하반기 4차례 연달아 기본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대기업의 행태에 환경단체는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그런 특정 업체들한테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 아닌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열한 행태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환경부는 이미 구속한 영풍 임원과 대행업체 대표 2명 외에 석포제련소 직원 등 7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영풍에 대한 경고 조치와 면제된 부과금을 재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리그 기준 평일 첫 10,000명대 관중을 기록한 프로축구 대구FC가 수원 삼성에게 0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진 K리그1 23라운드에서 대구는 경기 초반 활발한 공격을 주도했지만 수원 타가트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0대2로 져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를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삼성은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투타의 안정적 조화 속에 5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4연승을 거두며 가을 야구에 희망을 키우고 있는 삼성은 오늘과 내일 롯데에게 주중 3연전 전승에 도전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두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전파관리소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전파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파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전파의 개념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전자기기 제작,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 드론 조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